지난 밤의 여운, 어색한 재회. 들어와. 도윤은 겨우 그 말을 꺼냈다. 주원은 천천히 현관문을 넘어섰다. 신발을 벗는 소리만 공간을 채웠다. 거실에 불을 켜자 두 사람의 얼굴이 선명해졌다. 1년 만에 보는 아들. 주원은 더 야위었고 눈빛은 더 어두워져 있었다. 밥은 먹었니? 네. 짧은 대답. 도윤은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여기 잘 곳은 있어. 방 하나 치워둘게. 괜찮아요. 거실에서 잘게요. 주원은 배낭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마치 다른 세계에 있는 것처럼 멀게 느껴졌다. 아침, 각자의 시간. 아침이 밝았다. 도윤은 일찍 일어나 부엌으로 갔다. 습관처럼 밥을 두 공기 퍼냈다. 거실에서는 주원이 이불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아침 먹을래?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주원이 일어나 식탁으로 왔다. 간단한 밥과 김치, 계란찜. 도윤이 서툴게 차린 아침이었다. 맛없을 거야. 엄마처럼은 못해서. 도윤의 말에 주원의 손이 잠시 멈췄다. 괜찮아요. 주원은 젓가락을 들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식사 후 첫 대화 시도. 밥을 다 먹고도 두 사람은 식탁에 앉아 있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다. 갑자기 왜 온 거니? 주원은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대답했다. 그냥요. 그냥? 이모한테 아빠가 여기 있다고 들어서요. 그래서? 그래서 왔어요. 주원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다. 도윤은 더 묻고 싶었지만 입을 다물었다. 얼마나 있을 거니? 모르겠어요. 일주일, 2주일? 회사는 휴직했어요. 도윤은 놀라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휴직을? 왜? 쉬고 싶어서요. 주원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잘 먹었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돌아갔다. 도윤은 혼자 남아 빈 그릇들을 바라보았다. 오전, 도윤의 독백. 도윤은 마루에 앉아 마당을 바라보았다. 주원이가 왜 왔을까? 1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아이가. 사실 도윤도 먼저 연락하지 않았다. 장례식 이후 두 사람은 각자의 삶으로 돌아갔다. 아니, 도망쳤다. 슬픔을 나누는 대신 외면했다. 나는 아버지로서 뭘 했나? 도윤은 중얼거렸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주원이와 제대로 대화한 적이 없었다. 항상 아내가 중간에서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 그 고리가 끊긴 지금 두 사람은 서로에게 완전한 타인이 되어버렸다. 주원의 방황, 마을 산책. 주원은 집을 나와 마을을 걸었다. 특별히 목적지가 있는 것은 아니었다. 그냥 걷고 싶었다. 시골 마을은 조용했다. 서울의 소음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였다. 왜 여기 왔을까? 주원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이모에게 아버지가 외가집에 있다는 말을 듣고 무작정 차에 올랐다. 보고 싶었나? 아니면 화해하고 싶었나? 주원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혼자 있고 싶지 않았다. 이모의 집, 진실의 조각. 주원은 이모의 집 앞에 섰다. 문이 열리고 이모가 반갑게 맞았다. 주원이 왔구나. 들어와. 이모는 주원에게 차를 내왔다. 아빠랑은 좀 어때? 잘 모르겠어요. 그럴 줄 알았어. 이모는 작게 웃었다. 너희 둘 다 똑같아. 말을 안 해. 주원아, 내 아빠도 힘들어. 저도 힘들어요. 주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알아. 다 알아. 이모는 주원의 손을 잡았다. 그래도 이렇게 온 거잖아. 용기 낸 거야. 주원은 고개를 숙였다. 근데 이모, 엄마가 여기 자주 왔었나요? 응. 거의 매주. 아빠는요? 내 아빠는 바빴지. 이모의 말에 주원은 입술을 깨물었다. 오후, 아내의 편지 도윤의 시점. 도윤은 상자에서 세 번째 편지를 꺼냈다. 도윤 씨, 우리 주원이 기억나요? 10살 때 자전거 타다 넘어졌던 날. 당신은 야근 때문에 집에 없었죠. 주원이가 울면서 아빠는 왜 안 와? 라고 물었어요. 나는 아빠가 우리 위해 열심히 일하시는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도윤 씨, 주원이는 그 말을 믿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알아요. 누가 자기를 진짜 사랑하는지.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주원이와 이야기해줘요. 세진.
도윤은 편지를 내려놓고 눈을 감았다. 기억이 났다. 그날 집에 돌아왔을 때 주원이는 이미 자고 있었다. 도윤은 아들의 이마에 밴드가 붙어 있는 걸 보고도 다음날 출근하느라 제대로 물어보지 못했다. 미안하다, 주원아.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녁 준비, 서툰 시도. 도윤은 저녁을 준비하기로 했다. 아내가 자주 해주던 김치찌개. 레시피를 검색하며 재료를 꺼냈다. 김치는 이 정도? 돼지고기는 얼마나? 모든 것이 서툴렀다. 도윤은 평생 제대로 요리를 해본 적이 없었다. 아내가 다 해주었으니까. 에이, 일단 해보자. 그는 김치를 썰기 시작했다. 주원의 귀가 해질 무렵 주원이 돌아왔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김치찌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주원은 놀라서 부엌을 바라보았다. 도윤이 냄비를 들고 있었다. 아, 왔니? 저녁 거의 다 됐어. 아빠가 요리를? 응. 맛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도윤은 어색하게 웃었다. 주원은 말없이 식탁에 앉았다. 도윤이 찌개를 상에 올렸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왔다. 먹어봐. 주원은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떠먹었다. 어때? 맛없지? 아니요. 주원이 작게 대답했다. 엄마 맛이랑은 다른데 나쁘지 않아요. 도윤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식사 중 침묵의 대화.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하지만 아침과는 달랐다. 침묵 속에서도 무언가가 조금씩 흐르고 있었다. 도윤이 반찬을 주원의 앞으로 밀었다. 이것도 먹어봐. 주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다. 작은 교류. 하지만 두 사람에게는 큰 변화였다. 주원아. 네. 내일 같이 집 좀 정리할래? 혼자 하기엔 좀 벅차서. 주원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도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저녁 이후 마당에서 저녁을 먹고 주원은 마루에 앉았다. 도윤은 마당에서 라벤더를 보고 있었다. 아빠. 응? 엄마가 이거 심었어요? 응. 작년에. 주원은 일어나 도윤 옆으로 걸어왔다. 예쁘네요. 그래. 너희 엄마가 라벤더 좋아했잖아. 기억나요? 주원이 작게 말했다. 어렸을 때 엄마가 라벤더 향 나는 비누 사다 주셨어요. 그랬어? 네. 아빠는 몰랐을거려. 맨날 집에 없었으니까. 도윤의 가슴이 철렁했다. 주원아, 나는. 아뇨. 됐어요. 주원이 도윤의 말을 끊었다. 과거 얘기하려던 거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다. 밤. 주원의 독백. 밤이 깊었다. 주원은 거실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 맨날 집에 없었으니까.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온 순간 후회가 밀려왔다. 아빠도 힘들었을 텐데. 엄마 잃은 건 나만이 아닌데. 주원은 눈을 감았다. 사실 주원도 아버지를 원망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가슴 속에 쌓인 감정들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밤. 도윤의 반성. 도윤은 자신의 방에서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주원이가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 세진이가 주원이를 안고 웃고 있고 도윤은 그 옆에 어색하게 서 있었다. 나는 아버지였나. 도윤은 중얼거렸다. 함께 있었지만 함께 있지 않았어. 그는 사진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때도 피곤한 표정이었다. 미안해, 주원아. 도윤은 작게 말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하고 싶어. 다음날 아침, 함께 청소. 아침 식사 후 두 사람은 집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이거 저쪽으로 옮기자. 네. 큰 장롱을 함께 들어 옮겼다. 무겁네. 같이 들면 괜찮아요. 주원이 대답했다. 방 하나를 비우고 창문을 열자 먼지가 햇빛에 반짝였다. 엄마가 여기를 어떻게 쓰려고 했는지 알아요? 주원이 물었다. 작업실이래. 나한테. 아빠, 공방요? 응. 주원은 방 안을 둘러보았다. 여기 딱인데요. 그래? 네. 햇빛도 잘 들고. 도윤은 아들의 말에 조금 놀랐다. 너 관심 있었어? 뭐예요? 내가 하는 일. 주원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관심 있었죠. 아빠니까. 도윤의 가슴이 뜨거워졌다.
점심. 이모의 방문. 점심때 이모가 음식을 가지고 찾아왔다. 너희 둘이 밥 제대로 못 먹을 것 같아서. 식탁에는 푸짐한 반찬들이 올라왔다. 세 사람은 함께 밥을 먹었다. 주원아, 서울 생활은 어때? 그냥요. 바쁘고 휴직했다며? 네, 좀 쉬려고요. 이모는 주원의 얼굴을 살폈다. 많이 힘들었구나. 여기서 좀 쉬어. 시골 공기 좋잖아. 네. 도윤은 말없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었다. 이모가 자신보다 아들과 훨씬 편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며 묘한 감정이 들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오후, 아버지와 아들의 작업. 오후, 도윤은 작업실에 놓을 작업대를 만들기 시작했다. 주원이 옆에서 지켜보았다. 도와줄까요? 할 수 있어? 해볼게요. 도윤은 톱을 주원에게 건넸다. 이렇게 잡고 천천히. 주원은 서툴지만 열심히 나무를 잘랐다. 아빠, 이거 옛날에 하시던 거예요? 응. 회사 다니기 전에는. 왜 그만두셨어요?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 아빠가 하고 싶었던 일은요? 도윤은 손을 멈췄다. 이거. 나무 만지고 뭔가 만드는 것. 그럼 왜?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 주원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저녁 무렵 라벤더 밭에서 작업을 마치고 두 사람은 마당으로 나왔다. 석양이 라벤더 밭을 비추고 있었다. 예쁘다. 주원이 중얼거렸다. 엄마가 이런 거 좋아했지. 도윤이 말했다. 기억나요? 응. 너희 엄마는 항상 꽃이 있는 곳을 좋아했어. 아빠는요? 나는 잘 몰랐어. 그런 거에 관심이 없었지. 지금은요? 도윤은 라벤더를 바라보며 대답했다. 지금은 조금 알 것 같아. 왜 좋아했는지. 주원도 함께 꽃을 바라보았다. 아빠. 응? 저도 엄마 생각 많이 나요. 도윤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주원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저녁, 처음으로 나누는 진심. 저녁을 먹고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주원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 사실. 응. 엄마가 돌아가셨을 때 아빠한테 화났어요. 도윤은 숨을 들이켰다. 왜 곁에 없었냐고. 왜 마지막에도 일하고 있었냐고. 주원의 목소리가 떨렸다. 근데, 그게 아빠 잘못은 아니잖아요. 주원이 눈물을 닦았다. 사고는 누구도 예상 못하는 거니까. 도윤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다. 주원아, 미안해. 아빠도 힘들었죠? 많이. 저도요.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리고 도윤이 조심스럽게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다. 주원은 그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밤 함께 편지 읽기. 주원아, 엄마가 편지 남겼어. 편지요? 응. 너한테도 있을지 몰라. 도윤은 상자를 가져왔다. 그 안에는 주원에게라고 쓰인 편지들도 있었다. 주원은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우리 주원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내 곁에 없겠지. 미안해. 미안해. 더 오래 함께 있고 싶었는데. 주원아, 너는 항상 강한 아이였어.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엄마는 알아.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빠를 원망하지 마. 아빠도 최선을 다했어. 아빠 방식으로. 이제는 너희 둘이서 서로를 의지해야 해. 엄마가 없어도 사랑한다. 우리 아들. 엄마가. 주원은 편지를 읽으며 목이 메었다. 엄마. 도윤이 아들의 등을 쓰다듬었다. 괜찮아. 울어도 돼. 주원은 처음으로 아버지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다. 1년 동안 참았던 슬픔이 쏟아져 나왔다. 도윤도 함께 울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함께 울었다. 새벽, 새로운 시작. 새벽이 밝아왔다. 두 사람은 잠들지 않고 함께 차를 마시고 있었다. 아빠. 응? 저 여기 좀 더 있어도 될까요? 도윤은 놀라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당연하지. 얼마든지.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 집 만드는 거. 주원아. 엄마가 원하셨던 거잖아요. 아빠의 공방.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고마워. 아니에요. 저도 하고 싶어요. 주원이 작게 웃었다. 아빠랑 함께. 도윤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잘하자. 우리. 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아침, 함께 만드는 아침. 아침이 되자 두 사람은 함께 부엌에 섰다. 아빠, 계란찜은 제가 할게요. 너 할 줄 알아? 엄마한테 배웠어요. 옛날에. 그래? 주원은 능숙하게 계란을 풀었다. 아빠는 밥 하세요. 알았어.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역할을 나눠 아침을 준비했다. 주원아, 물 좀 줘봐. 네, 여기요. 작은 대화들이 오갔다. 어색하지 않았다.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아닌 그냥 두 사람으로 함께 있는 것 같았다. 식사, 웃음이 있는 식탁. 식탁에 앉아 두 사람은 밥을 먹었다. 어때? 내 계란찜. 맛있다. 엄마, 솜씨 닮았네. 주원이 웃었다. 그쵸? 엄마가 칭찬 많이 해주셨어요. 너 요리 잘하는 줄 몰랐어. 아빠가 몰랐던 게 많죠. 주원의 말에 쓴웃음이 섞였지만 이번에는 원망이 아니었다. 그러게. 앞으로는 많이 알고 싶어. 저도요. 두 사람은 마주 보며 웃었다. 오전 작업실, 구상. 식사 후 두 사람은 작업실로 갈 방에 들어섰다. 여기에 작업대 놓고 저쪽 벽에는 도구 거리 만들면 좋겠어요. 오, 좋은데? 주원은 방을 돌아보며 말했다. 창가에는 완성된 작품 놓는 선반 만들어요. 너 디자인 감각 있네? 대학 때 건축 전공하려다 말았어요. 그랬어? 네. 근데 아빠처럼 실용적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해서. 주원의 말이 멈췄다. 도윤은 아들을 바라보았다. 주원아, 내가 하고 싶은 거 해. 네. 인생은 짧아. 남의 기대에 맞춰 살기엔. 도윤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다. 주원은 잠시 말이 없었다. 점심, 마을 식당에서. 점심을 먹으러 마을 식당에 들어갔다. 어머, 도윤 씨, 아들분이세요? 식당 주인, 할머니가 반갑게 맞았다. 네, 주원이에요. 잘생겼네. 세진이 닮았어. 주원이 쑥스럽게 웃었다. 감사합니다. 뭐 드실래요? 오늘 된장찌개가 맛있어요. 그걸로 2개요. 음식이 나오고 두 사람은 먹기 시작했다. 여기 맛있네요. 그치? 엄마가 여기 좋아했어. 엄마랑 자주 오셨어요? 응. 너희 엄마 혼자서. 주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 혼자 많이 다니셨구나. 그래. 짧은 침묵이 흘렀다. 오후, 장보기. 식사 후 두 사람은 마을 장터로 갔다. 목재 사야 하고 페인트도, 공구도 좀 더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 같이 보자. 두 사람은 가게를 돌아다니며 필요한 물건들을 샀다. 이거 무거운데 제가 들게요. 괜찮아? 네. 요즘 운동 안 해서 이런 거라도 해야죠. 도윤이 웃었다. 그래, 고마워. 돌아오는 길에 주원이 말했다. 아빠, 이거 뭔가 좋은데요. 뭐가? 이렇게 같이 뭔가 하는 거. 도윤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나도. 저녁 준비, 함께 요리. 저녁 준비를 함께 했다. 아빠, 양파는 이렇게 써는 거예요. 아, 이렇게? 네. 그래야 눈 안 매워요. 너 언제 이런 거 다 배웠어? 엄마가 가르쳐 주셨어요. 고등학교 때. 그때도 내가 몰랐구나. 아빠는 항상 바빴으니까요. 주원이 웃으며 말했다. 이번에는 원망이 아니라 그냥 사실이었다. 이제는 안 바쁠 거야. 도윤이 말했다. 여기서는 시간 많으니까. 좋네요. 저녁, 식사, 편안한 대화. 저녁 식탁에서 두 사람은 편하게 이야기를 나눴다. 아빠, 회사 생활은 어땠어요? 힘들었지. 근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 후회돼요? 많이. 도윤은 솔직하게 대답했다. 너희와 함께 있는 시간을 더 가질 걸 그랬어. 이제라도 늦지 않았어요. 주원이 말했다. 엄마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편지에서. 그래, 내 말이 맞아. 도윤이 주원을 바라보았다. 주원아, 너는 행복해? 주원은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조금 편해진 것 같아요. 그럼 됐어. 밤, 별을 보며. 밤, 두 사람은 마당에 누워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 진짜 많다.
주원이 중얼거렸다. 그치, 서울에서는 못 보는 거야? 엄마가 별 좋아하셨나요? 응, 가끔 같이 봤어. 여기서. 저도 같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도윤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앞으로 같이 보자. 자주. 네. 침묵이 흘렀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아빠. 응? 고마워요. 뭐가? 받아줘서요. 저를.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주원아, 내가 고마워. 와줘서. 자기 전 각자의 방에서 잠자리에 들 시간이 되었다. 주원아, 내일 뭐 하고 싶어? 작업대 만들어요. 같이. 그래, 좋아. 아빠. 잘 자요. 응. 너도. 도윤은 자신의 방으로 갔고 주원은 거실에 이불을 폈다. 두 사람 모두 오랜만에 편안한 표정이었다. 새벽, 평화로운 아침. 새벽이 밝아왔다. 집은 고요했다. 라벤더 밭에는 이슬이 맺혀 있었다. 도윤은 일찍 일어나 마루에 앉았다. 아침, 공기가 상쾌했다. 이제 시작이야. 그는 생각했다. 주원이와 함께 거실에서 주원도 눈을 떴다. 천장을 보며 작게 웃었다. 괜찮을 것 같아. 두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 함께하는 시작.